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얘기하면 바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두 가지 I와 J, 우리가 일반적으로 N개로 많이 분산하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근데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두 개를 갖다 우리가 단독 투자가 아니라 두 개를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 예를 들었습니다. I와 J. 그래서 우리가 I와 J를 갖다 우리가 놓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가 I와 J에 대한 이야기로 경우의 수를 갖다 우리가 쭉 놓자 이겁니다. 상황이 1의 상황, 2의 상황, 3의 상황. 그 다음에 1의 상황, 2의 상황, 3의 상황을 놓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I와 J가 이렇게 각각 달라졌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는 11 우리가 봤을 때 11이다 이거죠. 11은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상황을 갖다 나타내는데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의 상관관계니까 시그마 11, 시그마 22 그 다음에 시그마 뭐가 되느냐 그러면 33. 이 분산을 갖다 우리가 상황별로 우리가 구분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식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식을 갖다 외우는 경우에 I와 J가 같은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와 J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주자 하는 얘기가 됐고, 이게 바로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각선. 바로 두 가지 속에서 위험을 갖다가 대각선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나 여기는 1, 2, 여기 1, 3.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2, 1.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2, 3.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3, 1. 여기는 뭐가 되느냐 3, 2. 그러니까 바로 요 중간에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하며 상황이 같다. 대각선은 상황이 같다. 상황이 같다라는 건 바로 얼마든지 자기가 뭐가 됩니까? 경영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위. 그랬죠? 이걸 갖다 우리가 경영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을 갖다 이끌어가며 자기가 통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바로 뭐냐? 경영위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1, 2, 2는 뭐가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대각선 외에 대각선 외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대각선 외의 경우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로 시장의 위험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뭐가 되냐 시그마 I와 시그마 J를 갖다 각각 경우의 수를 놓고 만약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되며 얼마든지 자기 경영 위험으로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대각선 쪽으로 보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인플레이라든가 시장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삼성이 어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라 그럴 때는 아무리 삼성이 운영을 경영을 잘해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바로 자기 의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대각선 외의 경우를 얘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위험 속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냐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종목의 수를 갖다 무한대로 한다 그럼 이거는 경영위험을 얘기합니다. 경영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왜?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이 시장위험의 베타 계수는 뭐가 되죠? 어쩔 수 없는 대각선 외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시장위험을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시장위험은 어쩔 수 없다. 자기가 어떻게 만들 수 없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분주 대각선 외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대각선 외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대각선 외. 대각선외가 되고 여기는 바로 대각선을 갖다 얘기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의미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핵심은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경영위험은 0으로 수렴하게끔 만들 수 있다. 위험을 최소시킨다 이거죠. 왜? 한 종목보다는 여러 계란을 한 방울에 담고 앉지 않고 여러 종목으로 상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함으로 해서 바로 해야 되죠. 그렇죠. 경영위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위험은 어디 되냐? N을 갖다 아무리 무한대로 보내도 시장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줄일 수 없는 위험.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위험은 대각선 외의 위험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갖다 필요해 주셔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특히 등가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 등가중 포트폴리오 정의 그러고 나왔는데 뭐 책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하며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각선과 대각선 외를 잘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수식에서 등가중을 얘기할 때 등가중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따로따로 가중을 두지 않고 똑같이 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중치를 갖다 W라 보면 W 자리에 N분의 1을 갖다 넣어라. 이게 바로 등가중을 얘기하고 N 종목으로 어디 됐냐? 똑같이 투자했다.
너무 미분화, 만약에 종목수만 해도 n개가 되는데 그 속에 또 얘들은 가중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등가중을 우리가 생각하자. 등가중은 똑같은 가중. 예를 들어 13개 종목했다면 13분의 1. 15개 종목했다 그러면 물론 거기서 주식 수를 갖다 또 달리하면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등가중이라는 말은 바로 가중치 웨이트를 n분의 1로 나누자. 이걸 등가중의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며 포트폴리오 자체는 분리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시그마 n분의 1. 이 n분의 1에 뭐가 되느냐 그럼 제곱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i의 제곱. 왜? n분의 1이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똑같다. i와 j가 같은 대각선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대각선을 얘기합니다. 대각선은 경영용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건 같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왜 되느냐 대각선 외에는 각각 다른 걸 갖다 얘기했죠. 예를 들어 여기는 바로 i가 1부터 뭐가 되느냐 그러면 n까지고 i와 j가 같은 대각선 영역을 얘기했다. 이게 앞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대각선 외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i와 j가 각각 다르다고 1부터 n까지 또 여기는 j를 갖다 1부터 뭐가 되느냐 n까지 각각 달리 쓴다 이거죠. 달리 쓰며 n분의 1을 갖다 우리가 놓고 또 n분의 1을 갖다 달리 놓자. 왜? 등가중으로 n분의 1로 둔다 그랬죠. 그래서 n분의 1을 갖다 우리가 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ij를 갖다 시그마 ij를 놓자. 요래 등에 이게 뭐냐 대각선 외. 대각선 외를 갖다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해줘야 됩니다. 바로 i와 j가 같지 않는 영역, i와 j가 같지 않는 영역을 얘기한다 그랬어.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n분의 1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을 갖다 우리가 밖으로 내라 이거죠. 밖으로 내라. 밖으로는 뭐가 되느냐 n분의 1이 밖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이 n분의 1의 제곱인 걸 밖으로 내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n분의 1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요식을 갖다 쓴다면 n분의 1은 그대로 있겠죠. n분의 1은 그대로 있고 뭐가 되냐 바로 여기 i의 뭐가 되냐 제곱. 이거는 왜 i와 j가 같으니까 n분의 1을 묶어냈다 이렇게 되겠죠. 벌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n분의 1, n분의 1은 n자승 뭐가 됩니까? n자승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분리분수로 우리가 분리식해 주자 이겁니다. 분리식인데 1-n분의 1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뒤쪽에 우리가 나오는 수식을 갖다 쓴다면 시그마 그대로 우리가 쓰고 해야 되느냐 n 그 다음에 n-1분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그마 ij. 이건 바로 대각선 외의 영역을 얘기한다. 이건 대각선 외형이다.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봐라. n을 무한대로 보내봐라 이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0입니다. 0 곱하기 어떤 수는 전부 다 결국은 0이 된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요 영역이 바로 대각선을 얘기하는데 일종의 대각선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사라진다. 뭐를 갖다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이라고 얘기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사라진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디 되느냐. 여기 사라지는 거. 어디 영내 수렴한다. 요게 경영형. 바로 i와 뭐가 됩니까? j가 같은 거. i와 j가 같은 거는 무한대로 n을 갖다가 늘리면 총목수를 늘려주면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건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1-0은 뭐가 됩니까? 공극은 0이란 말이야. 1이란 말이야. 이건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지. 남는 이건 뭐가 되죠? i와 j가 같지 않은 영역이 되고 이건 바로 시장위험을 나타내며 아까 이거는 경영위험이라 그랬죠. 이건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체계적 위험을 갖다 얘기하고 체계적은 바로 요거 베타. 사라지지 않는 위험. 아무리 종목의 수를 갖다 n개로 내도 뭐가 되냐? 베타 영역. 시장의 영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게 뭐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핵심 이야기가 되고 요 이야기. 바로 i와 j가 같은 영역 앞부분은 뭐가 되냐? n을 무한대로 하면 바로 경영용은 0에 수렴하지만 시장용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n을 갖다 무한대로 보내도 이건 1 자체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가 되지. 왜? 1-0이니까. 이 뒤에 게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체계적 위험,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바로 비체계적.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비체계적은 궁극은 i와 j가 같은 대각선 영역을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경영위험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대각선 외의 는 시장에 여러 가지 따르는 경우는 경영으로서 어떻게 커버할 수 없어. 이걸 대각선 외라 그랬죠. 대각선 외라 그러고 이건 뭐라고 하냐? 체계적 위험은 시스템이란 말이야.
체계적이라는 말은 시스템이죠. 여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형태에서 누구나 다 받는 체계적 위험인 대각선 외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이 되며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혹시 분리분수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걸 갖다 우리가 집어넣으면 어디 됩니까? D와 곱하기 하면 뭐가 되느냐, 원래대로 들어가 n자승분의 1이 돼. 이와 같이 수학에서는 목적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분리분수를 갖다 쓴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체계적 위험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무리 경영 위험은 n을 무한대로 하면 경영 위험은 사라져. 그러나 n을 아무리 무한대로 해도 뭐가 되느냐, 시장 위험은 수렴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투자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어디 되느냐, 뒤쪽을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 투자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여기에서 순서대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박 정리를 잘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 부위, 뒷부위를 정말 이해를 잘하고 나가는 것이 재무관리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책에 있는 이야기, 이 책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시고 같이 보셔야 되며, 제가 다 책을 갖다 일일이 PPT 한다든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을 가지면서 같이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투자의 기회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투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대수익 그리고 위험,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투자의 기회집합이다 이런 얘기인데, 가만히 보자 이거죠. 우리가 항상 재무관리를 갖다 배울 때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수익을 나타내는 EX, 수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수익을 얘기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위험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분산이라는 말을 쓰죠. 이 위험은 뭐를 갖다 얘기했죠? 실제 발생과 뭐가 되냐, 평균, 요 편차의 제곱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분산이라고 하고, 편차는 시그마라고 얘기를 한다. 이 시그마 제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그마를 제곱해서 음수를 갖다 방지하는 게 분산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위험을 나타내는 거다 이랬죠.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것과 자기 평균 기대치가 얼마만큼 편차를 내느냐, 음수 방지용으로 제곱을 하고, 우리가 공분산에서는 두 가지, 그냥 요거에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에다 요거, 그러다 보니 1승 얘가 2승을 만들까 우리가 따졌는데, 요거는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기는 기대수익이다 그럴 때, 기대란 말, 기대수익이다 이런 말이 되죠. 바로 수익을 나타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투자의 기회서는 바로 우리가 수없는 많은 뭐가 되느냐 그럼 접점을 갖다 이렇게 가지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수익과 비용의 결합. 기대수익과 뭐가 되느냐 그럼 위험을 갖다 나타내는 분산에 의해 되느냐 결합으로 나타난 이 집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바로 투자의 기회선이다, 투자의 기회집합이다. 이 투자의 기회집합이다. 그럼 이 투자의 기회집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효율적 투자선은 뭐를 갖다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죠? 많은 기회가 있는 가운데도 뭐가 됩니까? 바로 지배이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배이론 뭐가 되느냐 그런데,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최고 좋은 어떠냐 그러면 선택을 갖다 하는 걸 갖다, 최고 경영을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요점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더라. 여기 효율적 투자선에서는 수익은 어디 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이 똑같을 때 픽스할 때는 뭐냐, 수익이 높은 놈을, 또 수익이 예를 들어서 픽스할 때는 위험이 낮은 것을 이런 원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배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죠. 지배의 원리다. 누구를 갖다 지배한다 그런 뜻이, 요게 이하여 뭐가 되냐, 요선, 그렇죠? 연결을 쭉 시키면 요게 뭐가 되냐, 효율적 투자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위험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수익이 높은 것을, 수익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을 갖다 선택한 선을 갖다 우리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왜 되느냐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효율적 투자선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효율적 투자선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것을, 수익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위험이 낮은 것을, 이걸 갖다 우리가 취하는 걸 갖다 지배원리라고 하며 지배원리 이하에 이렇게 된 걸 우리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여기까지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무형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형자산의 뜻이 뭐냐 그런 이야기부터 우리가 정리를 차근차근 해가며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이란 말은 전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지는 거, 위험이 하나도 없이 투자가 되는 걸 갖다 무형자산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떠냐, 국공채, 정부나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은 뭐가 되느냐, 그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반드시 어디 되느냐,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을 갖다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 아무래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 개인에게 회사나 이런 쪽에 산 것보다는 고신용 채권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무형자산은 궁극은 국고채, 국가에서 발행한 뭐가 되느냐 하면 채권, 한마디로 국고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신용 채권이라는 말이 되죠. 고신용 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용이 높은 채권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삼성 같은 데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그 이해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망할 염려가 없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고, 조금 이따 여러분하고 우리가 배우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지만 만약에 여기서 위험이 0이란 말이야. 위험이 0인데 또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다 그러면 요 선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무형자산이다. 아마 리스크 프리다. 그러니까 RF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리스크 프리다. 리스크 프리는 바로 뭐가 되냐? 즉 국공채나 고신용 채권의 경우는 만약에 사도 위험이 전혀 0이지만 정부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완전한 보장에 뭐가 되느냐, 수익을 얻는 요걸 갖다 리스크 프리, 한마디로 말하면 국공채, 고신용 채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 바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더라. 바로 위험이 0이더라도 이런 리스크를 갖다 얘기하고, 이 리스크는 뭐가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시그마 제곱 또는 시그마 이런 말을 하는데, 이쪽이 뭐가 되느냐 그럼 위험인데 위험이 0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더라 이거야.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떤 거냐, 고신용 채권이나 국고채를 얘기하고, 만약에 없다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국고채나 고신용 채권에 투자해서 있다 할 때와 없다 할 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궁극은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떤 이야기만 맞추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여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이런 리스크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 부위가 RF가 없다, 없으면 뭐만 따지느냐, 바로 두 가지만 따지는 겁니다. 뭐냐,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바로 투자자의 기호 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투자선 바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냐, 잘 알다시피 무차별 곡선에 뭐가 되냐, 기울기인 MRS라 그러죠. MRS와 그다음 뭐가 되느냐, MRT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그렇죠, 효율적 투자선. 이 두 가지만 만나는 점을 갖다 우리가 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은 바로 기호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말을 쓰죠. I를 씁니다. 그죠? 인디퍼런스 커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효율적 투자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효율적 투자선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궁극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교차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무차별 곡선이 없는 이야기다 했는데, 여기는 아까 있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없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도표로 그림을 그리며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뭐가 됩니까? 효율적 투자선을 찾아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일종은 소비자들이 어떤 투자를 갖다 원하느냐 그러는데, 효율적 투자선의 가장 이야기 이 두 가지는 없을 때, RF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효율적 투자선이 쭉 이렇게 갈 거다 이거죠. 지배원리 이하여 효율적 투자선이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효율적 투자선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하듯이 수익이 클 때는 수익이 고정될 때는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만약 고정될 때는 수익이 높은 거, 이 점들만 모아놓은 선을 갖다 효율적 투자선 또는 일명 지배원리라고 얘기를 하지. 지배원리 이하여 효율적 투자선을 갖다 따라라. 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되느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그룹이 있을 거고, 또 이쪽 그룹이 뭐가 되느냐, 그룹이 있어서 만나는 점을 가지는,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자의 선호에 의하여 이 선에 부합되는, 크다랗게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영역. 여기는 어떻죠? 우리가 봤을 때 작은 돈이라도 작게 받으면 작게 투자하겠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작게 투자를 하고 작게 이익만 바라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작게 투자하고 작은 이익만 바라겠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거죠. 보수적.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항상 뭐가 됩니까? 위험을 갖다가 기피한다. 그러니까 인디퍼런스 커브 속에서도 이걸 갖다 등을 지고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위험의 회피라고 했죠. 위험의 회피 속에서도 보수적과 공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죠? 자, 위험의 회피적이면 회피적인데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도 얘들은 많은 이익을 갖다 바란다 하는 얘기란 말이야. 이건 어떠냐? 공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이게 뭐가 되냐? 그럼 보수적이라면 여기는 공격적. 둘 다 공통점은 뭐가 됩니까? 위험의 회피라고 얘기하지. 위험의 회피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됩니까? 이 위험을 갖다 등을 돌린다. 위험을 돌린다. 이게 뭐가 돼? 효율적 투자선. 이 효율적 투자선과 인디퍼런스 커브가 만든 두 가지 그룹. 한 그룹은 뭐가 되죠? A의 그룹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면 B의 그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무차별 무위험 자산이 없다, 위험이 없다 이럴 때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는 거.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 뭐가 됩니까? 무차별 곡선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반적으로 무차별 곡선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거는 MRS. 그래서 MRS분, MRS2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효율적 투자선은 뭐를 갖다 나타낸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MRT가 되죠. MRT와 MRS가 만나는 두 곳의 점. 그리고 여기는 보수적. 작게 투자하고 작게 번다. 여기는 많이 투자하고 뭐가 되느냐? 많이 벌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들을 갖다 우리는 정리한다 그러면 바로 무형자산이 없는 경우. 무형자산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놨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무형자산이 있다면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무형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는 없었는데 만약 무형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가 무형자산이 없는 경우를 얘기했죠. 없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한 번 더 복습을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형자산이 없다. 보통 무형자산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험이 0일 때도 이득을 갖다 구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얘기가 국공채 또는 국채, 고신용 채권. 이런 거는 위험이 0이라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위험을 나타내죠. 위험을 얘기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이야.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수익과 위험을 갖다 놓고 볼 때 위험이 0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아주 뒤쪽 가면 계속 RF, 리스크 프리. 아마 수백 번 이야기가 D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RF가 될 겁니다. 이게 없을 때 왜 되느냐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한 번 더 앞쪽에 있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지나가며 복습을 한다면 효율적 투자선을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효율적 투자선은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낮을 때는 위험이 어떻게 되는 거.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거. 또 위험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 높은 걸 고른다 한 게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효율적 투자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지배 원리다.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럼 효율적 투자선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의 기울기를 갖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MRT라고 얘기를 하죠. MRT는 바로 효율적 투자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 기울기란 말이야. 요거와 그다음에 여기가 RF가 있다면 RF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RF가 없는데 바로 인디퍼런스 커브. 인디퍼런스 커브는 바로 소비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선호도를 갖다 나타낸다. 그래서 소비자가 왜 되느냐면 어떤 투자를 원하느냐 인디퍼런스 커브를 얘기하는데 여기 A 그룹이 있고 여기 B 그룹이 있다. 그러면 A 그룹은
비교적 어떠냐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 작게 투자하니까 제일 죄송합니다. 여기 보수적이 돼야 되겠죠. 보수적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작게 투자하고 작게 이익을 먹고 안전 위주로 가겠다 이거는 공격적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가 되죠? 둘 다 위험에 회피적이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둘 다 위험에 회피적인데 여기는 보수적. 작게 먹고 작게 어디드냐? 바로 투자하겠다. 많이 먹고 많이 위험을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요 인디퍼런스 커브를 갖다 나타낸 게 MRS라고 말하지. MRS. 그래서 MRS와 MRT가 만나는 교차점들이 뭐가 되느냐? 투자 영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앞쪽에서 했던 걸 가볍게 또 선생님이 하도 이쪽은 중요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어떤 학생은 짜증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점관리를 너무 잘하는 학생의 경우는 짜증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앞에 글싹 칠판을 지웠으니까 해봤고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아까 없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 MRS와 MRT. MRT와 MRS가 이해된다 그러면 만나는 교차점이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MRS가 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T는 뭐가 되죠? 효율적 투자선의 기울기. 이것도 정확하게 이런 정의들을 MRS, MRT 이런 용어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형자산이 어디됐나 그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자. 그럼 무형자산이란 말은 뭐냐?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죠. 뒤쪽 가도 수없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불확실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자의 변동이 없다. 인플레이션 변화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선을 긋고 반드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없다. 줄 거 줘야 된다. 이자율의 변동이 없다. 줄 거 줘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게 뭐냐? 무형자산이라고 부르는 정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은 궁극은 뭐가 되냐? 위험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쪽이 위험이란 말이에요. 위험이 0이라도 수익은 있다. 그게 뭐냐? 리스크 프리. 리스크 프리. 요점을 갖다가 잡는다. 그럼 누구든 내가 아무 위험 없이 투자를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돈을 항상 RF 쪽에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가지겠지. 없다면 원점이지만 만약에 RF가 있다면 RF가 있는 쪽에서부터 자본 배분선이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무형자산이란 말은 위험 없이도 수익을 건질 수 있는 곳.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국공채, 고신용 채권. 뒤에 가면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국공채, 고신용 채권,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예다 하는 예를 들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인데 이게 살 수 있는 게 30만 원이 있다면 일단 30만 원은 그 RF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어디 되냐? 70을 그 다음 배분할 거다 하는 얘기가 뭐가 되냐? 바로 RF라는 여기 뭐가 되죠? 바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꺾어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출발한다. 원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다. RF는 일단 어디 되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나머지 100만 원은 뭐가 돼? 30은 여기 투자하고 70을 여기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자본 배분선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자본 배분선과 그다음에 효율적 투자선이 만나는 접점. 그 접점이 있죠. 효율적 투자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효율적 투자선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지배원리이다 말이야. 지배원리. 이 지배원리는 투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이 예를 들어 수익이 똑같을 땐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똑같을 땐 수익이 높은 쪽. 그들만 모아놓은 전을 효율적 투자선이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자본의 배분선 R로부터 출발하는 자본 배분선과 자본의 배분선,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 배분선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됩니까? 이제 이게 자본 배분선이란 말이야. 자본에 대하여 배분한다. 이 자본 배분선. 이거란 말이야. 자본을 배분한다. RFS. 자, 그러면 이제 효율적 투자선과 만나는 접점이 T다 이거죠. 접점이 T. 이걸 갖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접점의 포트폴리오. 접점의 포트폴리오, 만나는 접점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나중에 하면 이걸 갖다 시장이 뭐가 되느냐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M으로 나타낼 때 있어. 그래서 M과 T는 항상 같다. 뒤에 가도 계속 반복됩니다. M은 바로 시장선에 뭐가 되느냐 그럼 만나는 것과 교차점. M. 접점의 포트폴리오. 이거는 시장의 포트폴리오. 시장의 포트폴리오.
똑같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난다 이거죠. 만나고 이게 뭐가 되느냐, RF로 출발하는 게 자본 배분선이 되고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무이음 투자 수익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 접점이 T이다. 또는 접점을 갖다가 M이라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배분선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때 자본의 배분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그런데 바로 선호도, 그 사람들이 어떤 선호를 가지죠? 이제 자주 아까 얘기했지만 인디퍼런스 커브를 얘기한다. 여기도 이해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인디퍼런스 커브가 나타나가 만나는 교차점이 있을 거다. 여기 A, 여기 B라 그러잖아. 물론 여기는 보수적이고 여기는 공격적이다. 아까와 똑같이 여기는 보수적. 왜? 작게 투자하고 작게 먹겠다는 얘기. 얘는 많은 위험을 갖다 감수하더라도 얘들은 그럼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얼핏 볼 때 이 접점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러지만 서로 인디퍼런스 커브 때문에 이 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소양의 차이, 투자자의 어떤 바로 뭐가 되냐,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A그룹이 있을 거고 B그룹이 있을 거지 T 여기에 또는 M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B에서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접점을 갖다 기준적으로 옆으로 수평을 그어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면 여기인데 이보다 어떻게 되죠? 실제 정상 투자 접점보다는 더 많이.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접점의 T보다도 어떻게 되느냐? M이나 T보다도 적게. 이거는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투자하는 게 공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적게 투자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보수적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가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차입의 포트폴리오. 차입이란 말을 써. 지가 가진 돈은 이것뿐인데 이것만큼 더 빌렸어. 더 빌려서 공격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 근데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끝이 된데도 이렇게 적게 하는 경우는 뭐냐? 나머지를 갖다 딴 쪽에 빌려준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쪽을 갖다가 선망해서 물론 RF에다가 투자 일부분 하고 또 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창출 영역이 있다면 그거 다 여차. 차입 대출, 차입의 포트폴리오, 대출의 포트폴리오. 그래, 궁금한 뭐가 되느냐? 차입이나 대출이 이루어진 이전과 여기 나오는 MT는 같지 않더라. 그래, 궁금한 뭐가 되느냐? 같아야 되는데 얼핏 생각할 때는 이거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인디퍼런스 커브 하나가 안 생기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근데 포트폴리오의 점과 실제가 이루어지는 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A를 갖다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B도 역시 어디 됩니까? 공격적이죠. 여기와 여기 나오는 뭐가 되느냐? TM 이건 같은 거란 말이야. 접점의 포트폴리오, 시장의 포트폴리오 같은 점이라고 얘기해서 절대 혼란 겪지 마세요.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지 않더라. 세 개씩 접점이나 시장 포트폴리오 여기 공격적인 스타일의 투자자는 돈을 끌어요가 더. 그 다음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투자하면 딴 쪽에 더 신경 쓰는 거. 이게 분리되더라 하는 얘기가 앞에 배웠던 PC의 분리정의. 여러분들 앞에 PC의 분리정의 바로 여러분 투자와 소비가 같지 않다 그러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포트폴리오의 뭐가 되느냐? 분리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의 분리정의다. 그러니까 같지 않고 분리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되고 뒤쪽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토빈의 분리정의도 또 나옵니다. 토빈의 분리정의는 여러분하고 이 SML, CM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뒤쪽에 가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 속에서 또 한 번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분리정의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분리정의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토빈의 분리정의다 하는 말이 앞에 또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토빈의 분리정의가 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시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 시장선 아까 얘기하던 요점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또 한 번 하게 된다 하는데 이걸 알아두자.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하고 여기서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포트폴리오의 분리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리 정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정리가 되고 뒤에 가면 누구와 토빈의 분리 정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빈의 분리 정의 하는 이야기가 뒤쪽 가면 나옵니다. 토빈의 분리 정의. 토빈의 분리 정의는 CMS, ASM에서 얘기할 때 토빈의 분리 정의가 또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는 궁금한 PC의 분리 정의와 어떠냐?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피시의 분리 정의나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와 투자가 같지 않다 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했던 피시의 분리 정의나 포트폴리오의 분리 정의. 이게 포트폴리오의 분리 정의. 이 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점 다 분리되더라. 그리고 뒤쪽 가면 토빈의 분리 정의를 또 한 번 합니다. 이거는 우리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며 절대 여러분들이 어디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두 자산이 분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점 이게 분리된다 이거지. 이 점이 아니다. 이 점과 분리되더라. 두 자산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나간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무형자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접점의 포트폴리오 T라고 얘기를 했죠. T. 접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이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뭐가 되냐? M. 접점의 포트폴리오나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같은 점. 그 다음에 자본을 갖다가 여기서 구문할 때 뭐가 되느냐? 투자를 할 때 자기가 100만 원 있다면 30만 원만큼 무형자산이 있다면 30원 여기 투자하고 나머지 자본을 배분한다. 자본을 배분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런 이야기에 오해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그 사람의 인디퍼런스 커버가 어떠냐,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A나 B가 결정될 수가 있다. 이 점 M이나 T에서 결정되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정의를 해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뒤쪽 갔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재무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앞에 없는 경우 이야기를 해가 내가 반복까지 했습니다.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단 말이야. 없을 때는 왜 되죠? 이거와 이게 만나는 교차점을 얘기하는데 단지 인디퍼런스 커버 베이스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처럼 자본 배분선이 원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거지. 원점으로부터 출발하면 뭐가 돼? 무형자산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무형자산이 없을 때는 원점, 무형자산이 있을 때는 그만큼 배제한 채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가지는 내용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뒤쪽 갔을 때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좋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